안녕하세요. 자이언트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뉴욕뷰 코너 새로 다시 개편을 하면서 홍진주님을 이 자리에 다시 모셨습니다. 홍진주님은 아우백 그레이슨이라는 미국의 신흥국 투자 전문 증권사의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일하고 계시고요. 오늘 특별히 사무실로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은 와 엄청 액자가 많은데 이 회사의 CEO분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신흥국의 투자처를 발굴하기 위해서 다녔던 흔적들이 이렇게 다 시대별로 전시가 돼 있네요. 와, 이런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실내에서 방송을 초대받아서 하긴 처음인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뭐 아시아에 좀 새로운 회사를 소개해 주시려고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회사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회사는 자르딘 메터슨이라는 싱가포르에 상장된 회사인데요. 비즈니스는 중국, 홍콩, 동남아에 주로 있고 이제 회사의 오너십은 영국에 있는 다국적 회사죠. 근데 여러분 갑자기 뉴욕에서 뭐 아시아 회사와 또 싱가포르 증시에 상장된 회사를 왜 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새 그 미국의 기관 투자자 중에 회사들을 투자하는 기관들이 많은데 그런 기관들이 이 종목을 주목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던데요. 미국에서 뭐 굉장히 다양한 전략을 가진 투자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딥밸류 인베스터라는 이제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장 자회사의 지분 가치라든지 아니면 보유 부동산, 다른 보유 자산 대비해서 그 회사의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됐을 때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매수를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투자 펀드들의 타겟풀이 있는 회사가 당연히 이제 콩글로라고 하는 그 재벌 복합 기업 집단들이 많겠죠. 왜냐하면 그런 회사들 밑에는 굉장히 다양한 숨겨진 자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재벌의 형태는 뭐 전 세계에서 각양각색으로 나타나지만 이 자르딘 같은 경우는 1832년에 설립이 된 굉장히 역사가 깊은 회사고요. HSBC의 설립이라든지 뭐 아편 전쟁 같은 역사적인 그런 이벤트에서도 항상 이제 있었던 기업들입니다.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 홍콩만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는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비즈니스를 확장하면서 보유 자산의 가치는 점점 증가하는데 미국 사람들,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뭐 현금 흐름 산출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의 이슈로 소외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소외된 상황에서 저평가된 상황을 기다렸다가 이제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회사가 아시아의 그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의 대표 기업들의 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시가총액도 50조 우리 돈으로 넘는다고 하던데요. 네. 주로 어떤 아시아의 그 자회사들을 갖고 있나요? 네, 일단은 그 중국, 홍콩에서 비즈니스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시는 회사는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홍콩의 아주 대표 호텔이죠. 그렇죠. 그 호텔의 최대 주주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홍콩에 많은 부동산 회사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는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가 아스트라라는 자동차 제조 회사인데 그 회사의 지분을 자회사를 통해서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50% 나가고 네. 있나요? 그래서 사실상 그 회사를 이제 컨트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트남에서는 비나밀크 우유 회사인데 그 회사의 지분을 10% 가지고 있고요. 베트남의 거의 최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비나밀크. 맞습니다. 필리핀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대형 소형 회사들의 주요 지분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동남아의 대표 기업들의 지분들을 갖고 있는 거 보면은 그 동남아의 신흥국 대표 주식을 투자하는 약간 ETF 같은 그런 성격이 있는 거네요. 네. 신흥국 대표 기업에 어떻게 보면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는 비클이 될 수 있는 회사여서 아마 월가에서 좀 기관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주가 그래프를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던데 어떤 이벤트가 있었던 건가요? 네, 몇 가지 이슈가 3월에는 이제 이 회사가 오랫동안 비판받아온 순환출자 구조, 지배 구조에서의 개편이 있었어요. 그 중간 지주 회사를 흡수합병하는 이벤트가 있어서 주가가 그때 반등을 크게 했고요. 또 그 뒤로 한 6개월 정도 소외되다가 올해 한 9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이제 자회사 지분 가치 합보다 시가총액이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당시 배당 수익률이 3%를 상회하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가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고요. 말하자면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 합이 모회사인 이 회사보다 커지면서 다시 한번 모회사가 저평가됐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월가의 기관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이 회사는 사실 이렇게 아시아의 대표 ETF 같은 회사로 볼 수 있는데 투자자들이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할 때 그 미국에서도 모든 기관들이 관심을 가진 회사는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개인들이 투자를 할 때는 혹시 어떤 점을 좀 혹시 리스크 요인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가장 큰 리스크는 정보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회사가 뭐 투자자 대상으로 컨퍼런스 콜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애뉴얼 리포트, 1년에 한 번 정도 리포트를 내는 게 이제 전부인 경우가 많고, 또 아스트라 같이 이 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자회사를 통해서 다른 이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많이 찾아보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회사의 진짜 가치를 계산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또 어려움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또 꺼려하고 또 거기서 또 다른 투자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품이 많이 들어가는 회사죠, 투자자들. 네. 모든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오히려 새로운 어떤 이런 투자 모멘텀이 오면은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서 이런 좀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대표적인 회사인 것 같네요. 근데 이 회사가 원래는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었다고 하는데 네. 언제 이전을 한 건가요? 맞습니다. 원래 비즈니스가 홍콩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홍콩에 상장되는 게 이제 더 말이 되죠. 근데 94년에 이제 싱가포르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97년에 홍콩의 중국 반환을 앞두고 한 이벤트다라는 이제 게 정설이고요. 아시다시피 홍콩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영국 자본이었고, 이제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어떤 식으로든 조금 더 독립성, 자유성을 확보하고 싶었겠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시장의 생각이죠. 네. 19세기부터 아시아에 진출을 하면서 영국계 상사가 지금의 한 180년, 190년이 흘러서 이런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큰 맥락에서 역사적 흐름을 봤기 때문에 홍콩 반환을 기점으로 해서 싱가포르 증시로 갈아탔는데 지금 홍콩의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성견지명이 있었던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잘 몰랐던 회사인데 오늘 홍진주 님이 항상 이렇게 신흥국의 진주를 발굴하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신데 이런 회사가 최근에 월가의 기관들, 특히 이런 아까 말씀하신 어떤 새로운 기회를 찾는 딥밸류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홍진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 신흥국, 지난번에 저희가 홍진님 덕분에 남미, 멕시코 여행을 다녀왔는데 오늘은 동남아로 살짝 머리를 식히러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신흥국 주식 발굴해서 소개해 주시고요. 월가의 동향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